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예. 예. 이 안식일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안식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들은 이제 24시간 살아가잖아요. 저희랑 똑같은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인사? 네, 뭘까요? 먹이 활동, 이렇게 세수하는 거, 어떤 걸 먼저 할까요? 인사, 목욕, 다양한 목욕들을 해 새들은. 새들이 이 엘렌 화이트니 쓰신 글에 보면 새들이 주는 교훈이라는 내용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해요. 새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노래로 하루를 시작한대요. 노래. 그 뒤편에 보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일어나셔서 뭘로 시작하시나요? 기도. 기도로 시작하셔요? 네. 핸드폰으로 시작하시는 거 없어요? 기도로, 아멘입니다. 새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노래로 하루를 처음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들은 요즘에 한 14시간 이상씩 노래하는 새들도 있어요.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하루로 노래로 하루 시작하는데, 노래하고 먹이 활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수해요. 새들 보면 우리는 물로 하잖아요. 새들은 뭘로 할까? 닭들이 좀 관찰해 보셔서 닭 키우시는 분? 그렇죠. 새들, 닭들은 흙으로 해요. 흙으로. 모래 있으면 모래로, 진흙 있으면 진흙으로, 흙으로 목욕합니다. 어떤 새들은 이슬로 하는 새들도 있어요. 물로 하는 새들도 있고, 또 눈으로 목욕하는 새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새들은 날개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끗이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불편하시면 이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혹시 보시기 불편하시면.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에 살아갑니다. 지구는 하나님께서 넷째 날 만드셨죠. 넷째 날 만들 해와 달과 별은 태양계에 있는 별들을 얘기하고요. 사실 우리가 밤하늘에 떠있는 그 별들은 지구 창조 이전에 만들어진 별들입니다. 지구는 아름다운 행성이죠. 푸른 행성 지구. 지구에 한 81억 인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한 1,500만 종의 생명들이 서로 공존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물들과 또 이 나무들과 식물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종이 바로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이제 지구 환경들이 많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지구 환경을 점점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들은 힐링하고 또 그곳에서 스트레스 풀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들 추천합니다. 구매일치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그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땅과 공중과 하늘을 아름다운 곳으로 채우셨다. 여러분, 아침에 제가 어제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그 속초에 있었어요. 속초. 저는 이제 첫날은 못 봤는데 어제 아침에는 해 뜨는 걸 좀 보게 됐습니다. 5시 한 4시 반 되니까 이제 동쪽에서 이게 붉은 기운이 들면서 제가 5시 한 10 몇 분에 이제 해가 딱 떠올랐을 때 사진을 좀 찍었는데 정말 장엄하고 정말 멋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앞에서 가서 이제 해 뜨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연계들은 정말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왜 만들었다고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을 향한 애틋한 마음. 여러분, 애틋한 마음이 좀 어떤 마음이에요? 애틋한 마음이? 제가 이제 딸 둘 키우는데요. 딸들 보면 약간 애틋해요. 애틋한 게 사랑의 감정 중에 이제 좀 더 이게 아가페적 사랑에서 나오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내 아들이거든요. 저희 어머니에게는. 그러니까 저희 보면 좀 짠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항상 전화하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네, 밥 먹었냐? 엄마 저 50이에요. 아들이 밥 먹고 다니겠어요 이런 말은 안 하지만 밥 먹었냐가 첫 마디예요. 그거는 이제 잘 지내냐, 건강하냐 다 내포된 단어겠죠. 여러분들에게도 자녀들이 있으면 이제 애틋한 마음이 있으시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땅과 공중과 하늘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천연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을 대변하는 어떤 매개체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오늘은 새들에 대해서 좀 배우고 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재료가. 네? 여기 보니까 뭐예요? 흙으로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흙. 새들도 흙으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새들은 날아다녀요. 여러분, 새들 나는 모습 보면 어떤가요? 나도 날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예. 저희가 하늘나라 가면 날까요? 목사님 날까요 저희가? 네. 하늘나라 갔어요. 날아다닐까요? 네?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다는 것만. 예. 여러분 참고로요. 이 태양계 안에 우리가 살잖아요. 태양계에 여러 행성들 8개 행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구가 있어요. 이 태양에서 다른 태양, 가장 가까운 태양이 무슨 태양인 줄 아세요? 프록시마라는 태양이에요. 프록시마. 걔는 약 4.3광년 떨어져 있는데요. 비행기로 1000km 날아가는 비행기로 생각해 보세요. 약 얼마나 걸리냐면 444만 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태양계에서 또 다른 가장 가까운 태양까지 가는 데만 444만 년이 걸립니다. 인간의 과학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직 달밖에 못 갔어요. 그럼 또 다른 태양을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 너머에 하늘나라가 계실 거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곳을 여행한다고 이렇게 연애식 보면 여행한다는 표현들이 있죠. 그렇다 보면 우리는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여행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광속 이상의 속도로 날아다닐 겁니다. 그러나 더 안전하게. 네, 여기 보면 우리가 새들을 보면 우리는 날고 싶은데 비행기 타야 날잖아요. 그냥 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경의 대상이죠.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보면 와 우리도 날랐으면 좋겠다. 새들 나는 모습은 자유롭잖아요. 그죠? 네, 그런 모습들. 여기 새들은 전 세계적으로는 약 9,000종 정도의 새들이 있습니다. 새들인데 보통 이제 여름철새, 겨울철새, 텃새, 그다음에 뭐 나그네새, 미주 뭐 이런 다양한 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에는 약 500여 종의 새가 있어요. 500여 종. 여러분 아는 새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재용 목사님? 참새. 참새. 다 얘기해 보세요 그냥. 까치, 까마귀, 독수리, 종달새, 비둘기, 뻐꾸기. 뭐 있어요? 물총새. 예, 물총새 훌륭한 새입니다. 예? 황새. 여기 바로 황새 마을이 있죠. 황새. 황새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한 1,500마리밖에 없어요. 되게 귀한 새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앵무새. 근데 지금 10개 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뻐꾸기도 있고요. 부엉이, 올빼미, 뭐 이런 다양한 새들이 있는데 이런 새들 사람들 연구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새 박사 중에 우리나라 제일 유명하신 분은 윤무부 교수님, 경희대 명예교수로 계시고 계신데 지금은 이제 뭐 은퇴하셔서 뭐 여러 활동하시지만 새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새들은 우리 삶과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엄청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공사들도 새들에 대해서 연구해요. 그 다음에 생태하시는 분들은 새들에 대해서 반드시 연구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물 속에 가라앉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에 빠져서 물 속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이명훈 선교사님은 이제 폐활량이 좋으니까 한 5분 정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 그런가요? 운동하세요. 2분 58초. 우리 목사님은 한 3분 정도 견딜 수 있으세요? 물 속에서? 1분이요? 네. 우리는 가장 어떻게 뭐 이 산소나 산소는 보통 5분 안에 5분 견디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보통 이제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많게는 21분까지 견디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연습해야 되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3분에서 5분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 전에 뭘 해야죠? 물속에 빨리 나와서 숨을 쉬어야죠. 물고기들은 사실 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이용할 수 있어요. 아가미를 통해서 약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들은 허파로 이제 호흡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산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죠. 우리는 그냥 아가미도 없죠.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죠.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산소 사드시는 분, 산소 공기 사드시는 분 아무도 없죠. 어떻게 먹어요? 그냥 먹죠. 근데 얘는 누가 만들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하나님 열심히 오늘도 산소 만들어서 야 몇 톤 한국으로 보내줄게 뭐 비공 몇 톤 필요해 이렇게 하나요? 산소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 중에 누가 만들어요? 보통 푸른 잎 이렇게 엽록수를 가지고 있는 푸른 잎을 가진 식물들 특별히 나무들이 만들죠. 바다에도 산소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바다에서도 누가 만들까요? 미역, 다시마 식물성 플랑크톤이 산소를 만듭니다. 바다에서 산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산소는 우리가 걔들이 만든 산소를 우리가 공짜로 이용하죠. 돈 내는 거 이용 없잖아요. 그냥 공짜로 이용하죠. 근데 이제 보통 요즘에 대도시 같은 데서는 산소 팔아요. 신선한 산소. 뭐 1리터에 제가 알기로 500원씩 이렇게 팔아요. 하는데 우리가 하루 살려면 500리터 산소가 필요하대요. 사드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공짜로 먹죠. 그런데 특별히 나무가 만든댔죠. 그럼 나무를 누가 관리할 거 아니에요? 이 나무들을 누가 관리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나무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어디에서요? 산림청에서요. 근데 산림청에서 우리나라의 국토의 1%의 나무도 관리하지 못해요. 누가 할까요? 그러면? 나머지 99% 이상의 나무들을 누가 관리할까요?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안 해요. 저도 나무 매년 한 그루씩 심어요. 제가 나무를. 올해는 왕살구를 심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꼭 좀 심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저희 집 옆에 심어놨어요. 근데 저희가 심긴 하지만 관리는 잘 안 해요. 그냥 갖고 와서 이제 오늘 보니까 이게 진딧물 껴있더라고요. 물 뿌려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우리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누가 하냐면 야생 동물 중에서 특별히 새들이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모르는 새들이 산에서 살면서 나무를 관리해요. 어떤 새들은 한 해에 500그루의 나무를 심어요. 도토리나 밤이나 뭐 이런 거 갖다 자시나 이런 거 갖다 이렇게 땅속에 묻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못 찾는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하지만 걔들이 일부러 안 참아서 먹기도 해요. 이해되세요? 나무에 심어요. 그다음에 나무를 어떻게 할까요? 나무에 죽은 나무들을 가지쳐줍니다. 어떤 봄에 되면 새들이 나무의 가지를 뚝뚝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걸 가져가다가 나무의 둥지를 짓는 새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벌레가 생겨요. 그럼 벌레가 어떻게 할까요? 새들이 네, 잡아서 먹습니다. 먹고 새끼 키우는 계절에 벌레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벌레를 잡아다가 새끼들에게 줍니다.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눈도 가지치기도 해줘요. 눈도 따먹어요. 새들이 눈이 너무 많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나무들이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눈도 일정 부분 따서 자기들이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새들은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약 생태학자들이 조사했습니다. 새 한 마리가 1년에 생태계를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할까? 돈으로 사람들은 돈으로 한다는 거 좋아하잖아요. 돈으로 한다면 약 300만 원어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새 한 마리. 이걸 봉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생태계를 위해서 300만 원 정도의 봉사를 하시나요? 안 하죠.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요. 그러면 그 자연들은 어떻게 돼요? 네, 망가져요. 그래서 어때요? 네, 숲을 추기해야 된다. 10년 동안 안식년제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요. 누가 못 들어가게 해요? 새들이나 야생동물은 다 들어갈 수 있어. 누구만 못 들어가요? 사람. 왜 사람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까? 근데 우리 안식일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숲에 가면 숲이 망가져야 돼요. 숲이 건강해져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문화 명령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천연계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새 얘기가 여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가 있습니다. 무슨 새일까요? 여기 앞에 있는 새 무슨 새예요? 이 새입니다. 이 새는 지금도 연구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펴보세요. 양손 펴보세요. 자, 제가 1초 셀 거예요. 1초. 몇 번 이렇게 날개짓 하는 거야. 시작. 땡. 몇 번 하셨어요? They beat routinely 25 times. 사모님 몇 번 하셨어요? But they make the common noise that gives them 야, 10번 이상 했다. 1초에. It's impossible to see how they operate 5번 했다. unless the camera 아무도 없어. 3번. 아우, 3번은 건강한 거예요. twirling blades that create downforce 중요한 건요. and produces with 이게 벌새인데요. 이 벌새는 가장 적게 하는 새가 25번, 가장 많이 하는 새가 보통 80번에서 120번까지 합니다. 1초에. 이해되세요 이제? 25번 하시겠어요? 근데 얘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뺏고 가는 거예요. 뺏고 가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헬리콥터도 만들고 그랬는데 얘가 몇 그램 정도 되면 약 5g이에요. 3g에서 5g. 되게 작아요. 여러분 손톱 이게 손가락 2마디 정도? 네, 되게 작습니다. 네, 되게 작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곤충 중에 박각시 있죠. 걔보다 약간 크다. 그렇게 나는 새들도 있고 가장 큰 새는 어느 정도 될까요? 얘가 이제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이런 새입니다. This is a yellow nose albatross. It's not 얘는 이제 quite 바다에 as 사는 big, 성류인데 but still a very large 근데 bird with a 날개를 solid 띄면 wings. 약 2.5m에서 3m. No 여러분 birds 키보다 더 use 커요. wings with greater skill than the 그리고 albatrosses. 그리고 얘는 Reading 날개가 크기 instructions 때문에 and the 날갯짓을 하지 are 않아도 able to 바람을 adjust 타고 the 잘 날아요. wings to exploit 그래서 얘를 보면서 만든 게 글라이더라는 the waves 무동력 비행기를 이 새 보면서 만들었어요. without spending any energy at all on flying.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The wandering albatross rides the 날갯짓 거의 하지 of the 않죠. Southern Ocean 그래도 하루 종일 떠 있기도 1,000 가능합니다. miles to bring back a crop full of food for each chick. 이런 새들이 있습니다. 새들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새는 사실 이제 독수리죠. 독수리도 날개 펴면 약 2.5m 정도 돼요. 실제 독수리 그렇고 그다음에 타조 같은 새들도 큰 새죠. 근데 보통 날개 길이를 얘기하는데 보통 한 3m 되는 새들이 우리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새로 알고 있습니다. 새들의 날개 보면 여러분 얘가 백루예요. 여기 이제 제가 비봉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논에 가끔 이제 외가리도 있고 백루도 있고 있죠. 이게 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보면 이 날개가 한 겹이 아니에요. 그죠? 겹이 여러 개죠. 왜냐하면 새들은 사실 날개가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개를 항상 보호하고 날개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가끔 보면 새들이 얘가 이제 청호반새라는 새인데요. 이 햇빛에 날개를 말리는 경우입니다. 이제 목욕하고 색이 이렇게 말리는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소독 잘할 수 있는 게 햇빛이잖아요. 햇빛에 말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새들 날개 보면 이렇게 깃털이 생겼죠. 가끔 깃털 이제 비바람이 치고 다음 날 보면 이제 둥지 밑에 깃털이 많이 떨어진 경우 볼 수 있는데, 새들의 깃털은 어떤 내부적 영향 때문에 뭐 많이 이제 빠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새들의 깃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엄지검지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갈고리에서 딱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새들의 날개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새들 여러분 날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벌어지거든요. 이게 딱 벌어지지 않은 끝에가 물려있기 때문에 가운데가 먼저 벌어져요. 그 다음에 끝이 마지막에 벌어집니다. 이렇게 갈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들 보면 한 아침 먹고 한 10시쯤 해날 때 보면 새들이 계속 이게 부리로 깃털을 다듬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듬어요. 왜 다듬느냐면 새들 부리에는 기름샘이 있어요. 기름을 계속 묻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헝클어진 이 깃털들을 다시 이게 갈고리가 딱 연결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역할들을 해요. 왜냐하면 새들은 이 날개가 있어야 먹이 활동도 가능하고 또 천적으로 더 많이 도망갈 수도 있고 또 자기 몸의 온도도 체온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깃털을 깨끗하게 유지시키는데, 여러분 이 새들의 깃털을 연구하다가 만든 게 있어요. 사람들이 뭘 만들었을까요? 네? 이 깃털을 연구하다 뭐 만들었을까요? 예? 뭐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아마 대부분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옷에 뭐가 있어요? 예? 여러분 옷에 있잖아요. 예. 지퍼. 새들의 깃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퍼도 보면 이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올라가면서 딱딱딱딱 아구가 맞게 생겼어요. 예. 새들의 깃털을 연구하면서 만든 것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지퍼입니다. 그 다음에 새들의 뼈.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겼으면 골다공증 걸렸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새들은 날기 때문에 뼈가 단단하지만 그 닭뼈 같은 거 먹으면 되게 단단하잖아요. 닭뼈는 개도 안 준다고 그랬죠.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랬으면 닭뼈 개 안 준다고 했어요. 왜냐면 닭뼈가 되게 단단해서 개들이 먹으면 이게 탈이 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새들은 날기 때문에 뼈가 이 뼈 안에 이 작은 뼈들이 연결돼 있어서 단단하게 시켰지만 이게 다 차있진 않아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 새들 뼈 연구하면서 만든 게 바로 비행기 날개입니다. 비행기 날개도 되게 얇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안에 엄청난 기둥들이, 작은 기둥들이 박혀 있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 철판으로 만들면 무겁기 때문에 날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 안은 다 새들의 뼈처럼 이렇게 얇은 기둥들로 연결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새들이 눈이 있으면 새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보다 보면 머리에 비해서 눈이 커요, 작아요? 눈이 크죠. 크고 우리처럼 앞에 달렸어요, 옆에 달렸어요, 뒤에 달렸어요? 옆에 달렸는데 또 눈도 좀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몇 도 정도 볼 수 있냐면 360도 이상을 볼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새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 330도에서 370, 80도까지 와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거의 사방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있어요. 우리는 뒤에서 툭 건드리면 알아볼라요? 이렇게 고개를 들려야 그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새들은 그렇지 않아요. 새들은 가만히 있어도 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들은 눈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시신경이 우리보다 약 7.5배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보통 1km 상공에서도 저 밑에 있는 쥐들도 볼 수 있는 새의 눈들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새들이 봐요. 앞에서 봤지만 눈이 옆에 달렸죠. 톡 튀어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색 딱따구리인데 얘 뒤에 가서 우리 딱따구리 잡아야 되겠다를 살금살금 가는데 얘가 알까 모를까요? 놀고 있네 뭐 이렇게 다 알아요. 왜냐하면 얘가 옆에 달렸기 때문에 뒤에서 뭘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새들이 이제 부리가 있어요. 부리. 다양한 무리가 갖고 있죠. 얘는 백로부리인데 얘들은 보통 물가에서
뭐 개구리나 그다음에 뭐 고기 물고기 잡아먹으니까 부리가 좀 길게 생겼습니다. 근데 아까 봤던 이 벌새, 벌새는 보통 깊숙이 있는 꽃가루를 먹어요. 꿀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지만 얇게 생겼어요. 꽃들이 뭐 보통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고 이세를 알아야 되는데 이세를 모르면 초등학교 졸업이 안 된대요.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 그때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졸업하신 분? 예? 무슨 새예요? 예? 네, 사모님 맞췄습니다. 뭐라고요? 크게 뱁새입니다. 뱁새. 이게 뱁새예요. 황새 따라가다 가랭이 찢어졌다는 새가 뱁새죠. 얘가 뱁새입니다. 혹시 정신병증 아세요? 얘가 정신병증이 있어요. 뱁새가 이제 보통 우리가 통칭해서 뱁새라고 부르고, 얘 원래 학명은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얘가 뱁새예요. 근데 진짜 머리가 붉죠. 눈이 오목하게 딱 이렇게 스티커 붙인 것처럼 쭉 살짝 들어가 있어요. 여기 비봉에 있을까 없을까요? 이 뱁새 많아요. 저희 동네도 있어요. 신양도 있고. 천안에 있을까 없을까요? 천안에 많습니다. 우리나라 어디 가나 있는 터스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참새라고 생각해요. 다릅니다. 참새들은 떼거지로 다니는데 이 나뭇가지에 잘 앉아요. 근데 얘들은 잘 안 앉습니다. 그냥 이게 풀숲 있죠. 덤불숲.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주로 해요. 근데 얘가 뱁새인데 참새보다 더 작습니다. 보통 이 부리 끝에서 날개 끝까지 약 11cm, 10cm, 11cm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작은 새입니다. 이게 뱁새예요. 근데 황새는 키만 1m 20이에요. 황새 딱 쓰면 키만 1m 20이요. 뱁새는 11cm인데 얘는 키만 1m 20이야. 그러니까 황새는 이제 논에서 먹이 활동하잖아요. 성큼성큼 가는데 뱁새는 황새 한 발 가면 뱁새는 아마 한 100보 정도 가야 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속담 중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랭이 찢어졌다는 새가 바로 이 새입니다. 이 새가 뱁새라고 합니다. 뱁새. 얘는 보세요. 이건 이제 되새라는 새인데, 뱁새나 되새는 보통 이 풀숲에서 먹이 활동할 때 그리고 이제 콩 같은 거 있죠. 나달, 콩, 그 다음에 풀씨 이런 걸 쪼아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뭉뚱하게 생겼고 짧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딱따구리죠. 이 딱따구리 비봉에 있어요 없어요? 산에 가면 있죠. 얘 오색 딱따구리입니다. 얘는 불이 보니까 단단하게 생겼죠. 엄청 단단합니다. 저걸로 이제 드러밍 한다고 그러죠. 막 쪼는 드러밍을 해요. 그래서 얘들도 근데 얘들이 쪼아서 집도 지을 때도 있지만 쪼으면 반드시 그 안에 벌레가 있어요. 얘들이 벌레가 있는데 정확히 알고 쪼릅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를 주로 줍죠. 근데 되게 강하게 생겼고 이 발톱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가지가 이렇게 생겨 뒤에 2개 있고, 그래서 나무를 딱 잡아서 잘 올라갑니다. 직선 나무로 그냥 쭉 잘 올라가고 이 날개 꼬리 끝이요. 꼬리가 얘들은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꼬리를 딱 받쳐요. 드러밍 할 때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드러밍 할 때. 그러니까 꼬리를 딱 받칩니다. 발 2개로 받치고 꼬리로 받치고 드러밍을. 그러면 해머드릴 해보셨어요? 남자분들? 해머드릴. 한 3분 하면 어때요? 해머드릴 쉬지 않고 3분 했어. 이 손이 얼얼하죠? 그 다음에 그 엄청난 열이 나죠? 근데 얘들은 그 드러밍 하는 속도가 훨씬 해머보다 빠르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뇌진탕이 걸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사실 얘들은 이 혀가 되게 깁니다. 혀가 이 뇌를 한 바퀴 감고 있어요. 그래서 스펀지 역할을 해서 이 충격을 흡수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들 연구해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화돼서 이런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게 충격이 있을 거니까 이게 좀 혀를 길게 해야 되겠다 하면 혀를 늘리는 작업들 계속 했을까요? 아니겠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가 있어서 다 설계를 하셨겠죠. 그 다음에 이 새는 여름철 새인데 비봉에 있을까 없을까요? 이 새 못 봤어요? 네, 천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봉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천안보다 더 깨끗한 도시잖아요. 네.
있고 얘는 후투티라고 하는 여름철 새인데요. 얘는 주로 먹는 게 땅강아지입니다. 땅강아지.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잡습니다. 주로 땅강아지를 먹고 자요. 그래서 보통 땅강아지도 땅 깊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굽어서 생겼어요. 얘들은 이제 매죠, 매. 매는 보통 이제 작은 쥐나 새들을 잡아먹고서 이제 뜯어 먹습니다. 고기를. 그렇기 때문에 발톱이나 부리가 날카롭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얘는 물에 살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오리. 아니 저 위에 써 있잖아요. 얘 이름이에요. 네, 넓적부리 처음 들어보시죠? 부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넓적하게 생겼죠. 네, 얘는 겨울철 새예요. 그래서 비봉이 올까 안 올까요? 제가 볼 땐 와요. 보통 서울에서 찍었거든요. 서울의 한양대학교에 가면 이제 중량천하고 청계천 만나는 합수지가 있어요. 거기에 새들 엄청 많이 삽니다. 겨울에.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서 넓적부리잖아요. 암컷이나 수컷이나 부리가 넓적해서 물을 막 휘저어서 부유물을 걸러먹고 사는 새입니다. 이런 새들도 있고, 우리나라 새 중에 이제 부리가 가장 긴 새입니다. 얘는 보통 도요 중에 마도요라는 새인데 부리만 25cm에서 30cm. 그러니까 얘는 어디 살겠어요? 주로 갯벌 깊숙이 있는 어떤 생물들을 잡아먹고 사는 새예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냐면요. 새들은 같은 곳에서 사는데도 부리가 다양해요. 부리가 다양하다는 것은 먹이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먹는 먹이들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새들은 서식지나 먹이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을 천연계를 해석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화론으로 해석하고 하나는 창조론으로 해석해요. 진화는 뭐예요? 진화의 근본 바탕이 뭐예요? 경쟁이에요. 경쟁,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약육 방식, 약한 개는 잡아먹히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새들은 제가 연구해 보니까 서로 싸우지 않아요. 자기의 이 서식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먹이 활동하고 서로 함께 도와서 살아가는 거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때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새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약육강식 하면서 살아가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애들은 여러분 새들이 경쟁하면 여러분 생태계에서 경쟁하면 가장 불리한 게 누군지 알아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약해요. 여러분 애기 태어났어요? 애기 3일 만에 걸을 수 있어요? 며칠 만에 걸어요 애기? 1년? 네, 1년 동안 도와줘야 되잖아요. 1년만 도와주나요? 저희 딸들이 지금 20살, 22살인데 지금까지도 도와줘야 돼요. 뭐 삑하면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전화해요. 필요할 때만. 네. 근데 다른 동물들은 어때요? 보통 새들은 태어나면 15일에서 30일이면 독립해요. 따로 산다고. 부모를 찾지 않는다고요. 송아지 딱 나누면 며칠이면 걸어요? 네? 송아지 딱 낳았어요. 며칠이면 걸어? 네. 하루 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태어나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누구 도와주나요?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도와주죠? 목사님 누가 도와주죠? 혼자 살 수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 혼자 살 수 있어요? 누군가 도와주잖아요. 그죠? 사모님도 도와주고 애들도 도와주고. 사람들은 자기는 도움을 받고 살면서 자기는 경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경쟁에서 제일 불리한 게 사람입니다. 여기 1500만 명이 살아가지만 만약 경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산소도 만들어 못 먹는데 새들과 우리가 경쟁해. 근데 니네들 나무 관리 안 할 거야. 파업해버려. 새들이 파업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10분도 못 살고 다 죽어버려. 왜냐하면 공기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산소가.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남극에 새가 있어요, 없어요? 북극에 새가 있어요, 없어요? 사막에 새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새들은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다면 여러분 북극 가서 평생 살아라면 살아야죠,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북극 가서 저 펭귄 전도하면서 살아라 하면 살아야 안 살아요. 무슨 소리예요, 저거 지금? 네? 우리는 안 살아요. 새들도 날 수 있으니까 환경이 힘든데 나 목이 안 살 거예요. 이래 파업해야 하네요.
안 해요. 새들 북극과 제주발면 북극에 살아. 펭귄은 남극에 주로 살아. 왜냐하면 남극이나 북극은 또 생태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걔들이 할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거예요. 사막에서 새들이 왜 살아야 돼요? 먹을 것도 없고 힘든데. 왜냐하면 사막에도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새들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무슨 영상이냐면 EBS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이게 참새 얘기인데요. 지금은 참새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기억나요. 저도 신앙에서 어렸을 때 참새가 나다를 까먹으니까 저희가 그 깡통 있죠. 깡통. 우리가 그 황도 먹고 하면 깡통 있잖아요. 그거 뿌려가지고 그 안에 돌러요. 그래서 이게 끈에 매달아. 그래서 주기적으로 당겨서 참새를 쫓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도 1958년도에 참새가 곡식을 많이 먹으니까 이 못된 새라고 해서 참새를 잡는 일이 됐어요. 쥐, 모기, 파리 뭐 이런 애들을 4대 악이라고 해서 이게 잡는 일들을 했어요. 그 해만 여기 보니까 2억 1천만 마리 잡았대요. 그 해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새들이 이제 먹이 활동을 못하고 지치면 날지를 못하기 때문에 금방 죽습니다. 체온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계속 우리가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 새들이 살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1958년 한 해만 2억 1천만 마리 어마어마한 새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성공했다고 홍보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제 태어나기 전에 얘기죠. 그런데 그 해에 예상치 못한 있었는데 바로 해충입니다. 해충. 그래서 그해 중국에서 가장 큰 흉년이더라고요. 해충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그해 있었습니다. 이게 식물이 자라는 시기에 새들이 똑같이 새끼를 키워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하루에 120만 마리 이상의 새충을 잡아먹어요. 한 마리 새가. 그래서 그 해충들을 생계에게 먹이고 자기도 먹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로 이제 곡식에 있는 벌레들이나 이런 것들을 잡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1976년에 조사했어요. 한 해 동안 새가 먹는 낙곡이 얼마 될까 하니까 28원이에요. 28원. 그 당시 돈으로. 그런데 한 해 동안 새들이 그 곡식을 위해서 하는 일을 계산했더니 26,000원. 그래서 우리가 나눠봤어요. 26,000원 28원 했더니 정확히 928배 정도. 여러분 10,000원을 맡겼는데 1년 후에 928만원 준다면 은행에 돈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당연히 맡기죠. 집을 팔아서도 맡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내 곡식을 뺏어가네? 나쁜 새야.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새는 우리 주위에 가장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새예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사는 새들이 여러분을 생태계를 위해서 가장 많은 일들을 합니다. 까치 나쁜 새죠. 까치가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까치가 되게 똑똑한 새거든요. 근데 까치 농민들 되게 싫어요. 특별한 과일 농사 짓는 농부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까치가요. 얘들도 이 벌레 잡아먹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왜 과일을 먹을까요? 그것도 맛있는 과일만. 씨를 받들려요? 아니고 사실은 새들은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어요. 주위의 것들을. 그런데 지금은 농약도 많이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생태가 변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던 이 먹이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민들의 것들을 잠깐 먹는데, 그런데 그거 먹는 양보다는 사실 이 새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비용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새들은
특별히 가창우리는 요 가까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겨울철에 보통 이제 예당저 스위치에 2월 한 4일 이제 입춘이잖아요. 그때부터 한 2주 정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가창우리인데 이거 왜 보냐면 여기 가창우리가 엄청 멋있어요. 나는 모습, 분무라고 그러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모습, 그죠?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이것도 KBS에서 다큐 시간에 꼭 찍은 겁니다. 이 가창물이 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한 방향으로 날지도 않아요. 수많은 방향으로 날지만 저도 요거 한 3번 정도 봤거든요. 얘들이 날 때 속도가 보통 30km에서 60, 빠르게는 80km까지 날아요. 그런데 부딪혀 떨어지는 새 있을까 없을까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저도 한 마리도 못 봤어요. 만약 여러분, 근데 이 새가 이렇게 날 때 보면 보통 한 10만 마리에서 30만 마리가 모여서 날거든요. 여기 30만 명, 10만 명이 모여서 30km로 어떤 폭발 사고가 있어서 막 움직인다고 해보세요. 다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폭발 사고로 다치는 사람보다는 어떤 것 때문에 서로 아수라장에 대해서 뭐 다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근데 새들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부딪히지 않아요. 신기하죠. 보니까 새들은 날 때 옆에 눈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날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앞으로 나란히 해서 나르지 않아요. 그냥 카오스, 무질서한 것 같지만 질서 있게 잘 날아갑니다. 그리고 판단력도 빨라요. 그리고 새들이 되게 똑똑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새대가리가 아니에요. 우리 보통 나쁘면 새대가리 이렇게 하죠. 근데 새가 똑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기준에 의하면 새는 이 머리가 나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맞춰서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쟤 머리가 나빠 이렇게 하잖아요. 새들 기준에 의하면 인간이 엄청 바보예요. 우리는 근데 새들은 어떻든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들은 항상 배려하고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잘 나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박새인데요. 이 박새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할게요. 박새는 비봉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네. 못 보셨어요? 봤는데도 모르. 집사님 알기는 제가 꼴짝이 사는 거 아는데. 보기에는 봤을 건데 모를 것 같아요. 네. 봤는데. 박새 많습니다. 저희 집 앞에도 와요. 그러니까 박새는 우리 주위에 보통 산 가까이 살지만 뭐 민가에도 가끔 내려오기도 합니다. 가깝게 사는 새. 근데 얘는 박새가 이제 암수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암컷 수컷이 있어요. 왜? 위쪽에 있는 게 암컷일까 밑에 있는 게 암컷일까? 예쁜 새가 예쁜 새가. 예쁜 새가 수컷. 보통 보세요. 남자들은 지금 넥타이 메고 있죠. 넥타이는 굵죠. 네. 그래서 이 검은 넥타이가 굵은 게 수컷입니다. 얇은 게 암컷이에요. 여자들은 스카프이잖아요. 그래서 얇은 게 암컷이고 위에 게 수컷이고 밑에 게 암컷입니다. 근데 얘들이 보통 물이 쪄 살지만 이 짝짓기 시절에는 2마리씩 보통 다녀요. 그래서 얘들이 부부가 이렇게 사랑을 하면 하루에 하나씩 알아납니다. 하루에. 새들은 하루에 몇 개씩 난다고요? 알을 한 개씩 나요. 여기 보통 세보니까 2, 4, 5, 2, 4, 9개. 보통 얘들은 10개에서 13개 알 나요. 10개 나야 되겠다 하면 며칠 나는 거예요? 10일 동안 알을 낳습니다. 한꺼번에 막 10개씩 안 나요. 근데 닭은 하루에 몇 개 나요? 알을? 2개 나요? 왜 2개 나요? 닭도 하나 나야 정상인데 사람들이 2개 나게 만들어요. 왜 2개 나게 만들어요? 알을 팔아야 되니까 닭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야 하루가 바뀌었어 이렇게 불 켜주고 이렇게 꺼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도 2개씩 나게 만들기도 해요. 근데 보통은 하루에 하나씩 납니다. 그래서 10개에서 13개 알을 낳았어요. 부부가 2마리 새가 낳았어요. 그러면 얘들이 보통 10일에서 13일, 많게는 15일까지 알을 품으면 누가 태어나요? 새끼가 태어나요. 태어나면 뭐래요? 태어나자마자 입 벌려. 왜 벌려요? 먹어요. 뭐 달라고? 먹이가. 먹을 거 달라고. 그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야, 나는 힘들어. 10마리야. 부부가 10마리 키워야 돼. 몇 번 날릴까요, 먹이를? 하루에?
예? 10번? 근데 하나씩만 먹으면 원이네. 한 30번. 30번. 그러니까 학자들이 조사를 했대요.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약 한 번 먹이 활동하는 거 세봤더니 평균적으로 500번에서 700번 날라요. 두 마리가.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1440분이에요. 그 중에 반 하면 몇 분이에요? 720분입니다. 보통 한 번 갔다 오려면 가서 잡아야 하잖아요. 먹이를. 뭐 가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추밭에 가서 잡지만 저쪽 콩밭에 가서 잡아야 하잖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최소 한 마리가 700번이면 보통 한 300번 이상은 먹이를 날라야 된다는 거죠. 날라서 새끼 키우고 자기도 먹고 이 땡볕에도 힘들 거 아닙니까? 힘들죠. 그런데 키워는 보통 얘들 한 달 만에 다 내보냈어. 그랬더니 6월이 됐는데도 또 먹이가 있어. 그러면 얘들 또 알 날까 안 날까? 또 나. 보통 얘들은 한 해에 2번에서 3번씩 나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적게는 30마리에서 많게는 한 50마리까지 키우는 거야. 근데 내년에 됐어. 내년에 난 50마리 작년에 키웠으니까 힘들어. 나 이제 그만 날래요 할까? 또 날까? 또 나. 내후년에는 또 나. 그걸 죽을 때까지. 근데 사람은 어때요? 자기 3명 이상이다 자녀가. 김수사님이 아들은 4명이잖아요. 3명 이상 흔들어 보세요. 집사님 몇 명이세요? 4명. 4명. 근데 저도 2명이에요. 나랑 날까 안 날까 지금? 저희 어머니는 아들 1명 낳지 뭐 딸만 2명이거든요. 안 낳죠. 사람은 안 낳아요. 왜 안 낳아요? 힘들어. 지금 정부에서 돈 줄 테니까 나라 했는데 나요 안 나요? 결혼도 안 해. 혼자 사는 게 좋대. 안 나요. 안 키워요. 더 이상 안 키우죠. 새들은 그 일을 평생 한다고요. 평생. 여러분 먹이를 하루에 300번 이상씩 날릅니다. 한 개가. 그래서 얘들 새끼 키울 때 보면 날개가 헤어져요. 날개가 헤어진다고. 비바람 치죠? 그러면 날개 깃털이 빠져요. 그럴지라도 새끼를 보호합니다. 키워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고생했으면 안 키울 만한데 또 키워. 왜 그럴까요? 만약에 걔가 말해주세요. 난 힘든데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해요? 바보도 아니고.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들이 없으면 누가 죽는다고요? 여러분이 못 산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너네들은 그렇게 인간 곁에서 다른 생명들에게 얘들도 먹이가 돼요. 다른 생명들의 먹이도 되고 또 다른 생명들을 키워내는 역할, 나무도 관리하고 풀도 관리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수많은 나무들이 관리되려면 그만한 양들의 새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햇살이 점점 따가워지는 계절. 그늘이 없는 둥지는 새끼들에게 고요입니다. 둥대의 맹로는 날개를 펼쳐 그늘을 만들어주네요. 새끼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린 새끼들은 체온이 너무 오르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거든요. 이것도 KBS에서 그냥 찍은 겁니다. 민물 가마우지 한 마리가 호수에서 숲으로 날아오는데요. 어미가 먹이를 주는 동안 아비는 물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물을 뿌려 새끼들의 몸을 식혀주기 위해서죠. 새끼 모두에게 골고루 물을 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새끼들을 보살피느라 부모의 몸은 마를 새가 없습니다.
새끼들이 독립할 때까지 민물 가마우지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은 계속됩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나레이터가 뭐라고 했어요? 민물 강화제 헌신은 계속된다. 사랑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그러면 새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죠. 새들이 자기 새끼 버리는 경우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새끼 버려야 하는 거예요. 왜 버려요? 힘이 넘어서. 내가 살기 힘드니까. 그럼 새들이 미련해요? 새들이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태초의 사명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들은 하나님께서 주는 어떻게 보면 천연계도 하나의 성경이잖아요. 일반 계시로 주신 성경. 하나님께서는 천연계 사물은 사람들의 오감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선포한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도 천연계는 이 새들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심을 얘기하고 있는 어떤 우리의 대사 역할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비봉에도 새들 많습니다. 새들을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새들이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잘 보여주는지 많이 느끼시는 우리 비봉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